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5월 8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정치노편 꼭지 하나 골랐고요. 이번 주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내일 트럼프가 무슨 발표를 한다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실 때쯤 되면 트럼프가 무슨 발표를 하겠죠. 자, 이게 핵심은 이제 트럼프의 시진핑 방문, 중국 방문이 5월 15일이니까 14, 15니까 다음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진전된 모습이 나와야지 시진핑과 거래할 게 된다. 자, 이게 여러 가지 신호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뽑은 것은 일본이 우리한테 한일 군수 협정을 요청했다. 뜬금없이 우리 쪽에서는 거부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떤 시나리오에 무게중심이 실릴지, 심지어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도 감이 잡힌다. 또 일본이 우리 내부의 어떤 세력을 수석거리고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위 뭐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보기에는 그런 것이 감이 안 잡히고 있어요. 이것은 약간 국가 첩보전의 영역에 조금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거의 맥락을 이어붙여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트럼프가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몇 시간,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몇 시간 있다가 발표를 할 내용이 시진핑과의 면담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 그런 것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죠. 예, 한번 볼게요. 나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느꼈다, 내지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의 것을 한다. 그런 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제가 기시다하고 윤석열이 손잡고 있는 사진을 대문 사진으로 썼는데, 내란 한두 달 전이죠. 기시다가 그가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가 많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우리한테 큰 기별 없이 당일치기로 왔다 간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이 발생합니다. 상관이 있어요. 오늘 거를 보면 아마 조금 더 그런 데 대한 심중이 굳어진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한국 시간 내일 새벽 백악관 연설을 한다. 예. 자,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실 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그 MBC 뉴스 앱으로 보거든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관심이 있는 내용은 제 카카오 계좌로 이렇게 전소 공유를 걸어놓고 이제 자료 준비할 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보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MBC의 그 유튜브 채널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더 빠르고 공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군대 대기 기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눈을 상그럽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내일 새벽 백악관 연설을 한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냐가 관심이다. 근데 지금 보면 뭐 또 교전이 있었다, 중국 배도 맞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연박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는 항상 시진핑하고 만나서 뭘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은 트럼프한테 전기가 돼야 되거든요. 또는 미국한테 전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 관심사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얼만큼 할 것인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제도 지금 보여요. 그런 사안도 오늘 발생했어요. 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발생하게 돼요. 트럼프가 중국 가기 하루 이틀 전에. 자, 그런 거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예. 자, 먼저 나무호 볼까요? 이거 보니까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수리차 들어왔다. 요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기사고 9시 23분이죠. 그 다음 오후에 또 하나 더 나왔는데 뭐 비슷한 내용이고, 좀 전에 뉴스데스크에서 이걸 추가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볼 때 뭐라고 적었냐면, 왜 이렇게 자꾸 보여주냐. 폭격 맞았는데 폭발이 나서 외부에서 타격에 의한 건 구멍이 당연히 나야 되고 걸림이 보여야 되는 거는 너무나 그게 상식이죠.
그래서 이걸 안 보여주고 계속 이런 것만 비춰지길래 이렇게 작성하고 있었는데 좀 전에 보니까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앵커가 이야기하더군요. 자연의 파손이 안 보인다고. 예. 자, 그러면 뭐 제가 며칠 전에 드렸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보존의 영역이다. 폭발물 누가 터뜨렸냐? 미국이냐? 아니면 우리냐? 아니면 안 터졌냐? 아예. 자, 이건 별로 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연의 파손이 안 보였다고 지금 공개가 된 자체가 나무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컨셉이 뽀록으로 드러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일의 진행 분위기를 이야기해 준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잘 되고 있다, 지금. 일본은 엄청 초조하다. 예. 쓸려 나가고 있죠, 지금, 일본은. 자, 그러면 여기서 중국 배가 맞았다고 뒤늦게 보도가 나왔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뭐냐.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러 중국에 오는 과정에 있어서 주요 플레이어들이 한국, 미국, 중국이 여기 다 발을 담근 거예요. 이걸로 엮여 있어서 그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본 이야기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거죠. 저도 이거 어제 보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 기사가 난 거예요. 오늘 기사만 보여드립니다. 국방부 한일 군수 지원 협정 체결 고려 안에, 이거는 조금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보도를 일축했다. 이게 요미우리 신문 보도로 났었거든요. 어제 그걸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 당국자 이 회담 자체도 일본이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게 보면은 오늘 소개드릴 한미 간의 국방 차관 차원에서의 교류 행사, 그것도 비정기적이거든요. 보면은 예. 자, 그래놓고 일본이 요미우리 방송 보도를 통해서 한일 군수 협정 체결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미팅 자체를 우리한테 요구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지금 늦게 알았다면 일본이 이걸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뒷북이거든요. 전체적인 일의 진행을 봤을 때. 그럼 다른 목적이 있다. 한국이 불편해하면서 당연히 거부할 것을 이야기를 했다. 즉 시비를 걸었다. 그 이유가 뭔가? 난 바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 전에 이 내용부터 볼게요. 이거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옛날에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2012년에 이게 그런 게 있었어요.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군사 부분에 관련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자.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이번에 한다는 걸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2012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이어 군수 지원 협정 이번에 하자고 요구한 거 계획이 있었지만,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서명식 50분 전에 무산되면서 군수 지원 협정 체결도 함께 보류됐다. 이번에 뒤에 것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순서대로 하려면 군사보호협정을, 상호 군사보호협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 요구했다? 이건 좀 급하다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 했던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요구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 박정희의 딸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이것은 미국이 그걸 불편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박정희의 죽음에 관여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내부 경쟁을 통해서 이명박이 먼저 됐었죠. 대통령이. 예. 그래서 그때 이명박이 위키릭스라고 미국 내부 자료가 폭로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미국 대사관하고도 대화한 내용이 정리돼서 폭로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은 나는 친미다, 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박근혜를 염두에 두고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는 아버지의 복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게 세월호랑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나서 미국이 정말 벙쪄했거든요. 외교적으로. 그것도 오바마 때입니다.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때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든 틀어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라는 거에 그게 들어있었고 그 중에 사이가 안 좋은 한국과 일본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한 15년, 16년 지나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은 중국하고 화해를 하고 다극화 시도로 가려는 거잖아요. 그때는 패권을 내가 중국하고 경제를 하는데 웃기는 일이네. 내 똘마니들을 이용해서 압박해야지. 군사적으로도. 거기에 대해 일본은 항상 이런 생각이죠.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이것은 우리 6.25를 거치면서 일본이 미국의 지원하에 군수 공장으로 변모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말끔히 회복하는 데 도움받았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거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즉 윤석열은 완전히 기시다한테 놀아놨어요. 한반도 긴장 고조해서 전쟁해라? 그러면 일본은 살아난다. 우리 경제를 회춘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윤석열을 봤어요. 한반도 긴장 고조에 엄청나게 적극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미국은 아니었어요. 12년 당시에는 그랬어요. 미국도. 그래서 일본이 올라타기가 좋았죠. 근데 내부 여론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국내 내부 여론이. 거기다가 박근혜가 또 한 번 했죠. 이명박 다음에. 자, 그 와중에 조현천의 쿠데타 음모가 발발하고 촛불 시위가 나고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 미국은 숨겨줍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따라가서 잡는 걸 포기했어요. 뭐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된 건데 지금 세상의 구도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일본이 다시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한미일 군사협력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이미 바이든 때 끝난 거예요. 이것은 철진한 소리예요. 그들이 철진한 소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북 대중 억지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철진한 거죠. 이것은 일본이 지금 상당히 구석에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좀 더 꼼수라고 제가 제목에 적은 것처럼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 친일의 잔재들 또 군에 있는 잔여 세력들 내란에 동참했지만 아직 불거져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은 그들한테 부추기는 거예요. 즉 한 번 더 해도 나는 같은 입장에 있다. 즉 이 말은 지난번 윤석열 내란 때도 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너희들 지금 구석에 몰려있지 않냐? 한국의 너희들 내란의 잔존 세력 그래 죽는 것보다 이래 죽는 게 나아. 내가 도와줄게. 엄청나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들어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자다가 남의 끊는 소리를 하는 건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 내부 세력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저항해라. 잘못하면 남북이 하나로 통일될 것 같다. 그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다. 윤석열은 영혼이 빠이빠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겉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 정부한테 오케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란 잔존 세력들 힘을 모아서 들고 일어나라. 아직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숫자는 별로 없지만 자본가 계열 기업 경영자. 근데 그런 친구 있었잖아요. 왜? 누구였죠? 신세계, 정용진, 콩사탕 놀이 하던 거, 그리고 학계, 군대, 오랫동안 일본군하고 연계를 가져왔던. 그게 수습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거꾸로 한반도에 변화가 올 것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이게 꼭 일본이 이런 요구를 한 게
며칠 있다가 우리가 미국 가서 이 회의를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이거 차관급 미팅인데 이거 작년 9월에 하고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자권 전환 그리고 동북아 방위를 한국에 많이 맡긴다. 전향적으로 그런 내용이 그런 데서 우리는 금년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어요. 전자권을 돌려받는 거. 그래서 이것은 시진핑의 죄송합니다. 트럼프의 방중을 하루 이틀 앞두고 발생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전격적인 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군 좀 빼고 전자권 돌려준다 계속 강도가 높여왔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년 내에 돌려준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그 정도를 하게 되면 북한과 이야기가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그것은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본이 이걸 모르고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느냐? 대북, 대응을 위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 이미 폐기 처분된 거 2년 전에. 그래서 그게 윤석열의 내란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기시다의 종용을 받고 꾀임에 빠져서 바보 같은 윤석열. 예.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발악이고 그 발악의 방식은 우리 정부가 이런 것까지 지금 판을 그리고 있는 마당에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일은 만무할 것이고 그걸 일본이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 내부 세력한테 수석거린다는 겁니다. 혹시나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어떤 세력들이 특히 군에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줬다고 봐요. 우리 군의 내란 잔존 세력한테. 예, 예. 거기 이재명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기분 더럽다고 생각하는 별들이 제법 있을 거거든요. 뒤로 뭐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올가을에 전자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그건 맞지요. 확실히 박는 거예요. 올가을 전자권 환수를 목표로 한다. 그런 분위기는 쭉 있어 왔지만, 이런 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확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시진핑과 트럼프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 1월에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 존중한다. 그 다음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 시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친중파인 국민당의 여자 총수가 시진핑과 반갑게 방문해서 만나고 왔죠. 민진당은 이제 미국도 못 가요. 민진당의 지금 총통은. 그 약속은 쭉 지켜져 오고 있어요. 2024년 9월경에 미국이 중국과 한 약속, 그때는 바이든 말기죠.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됐대요. 적대적 국면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으로서 합리적으로 경쟁한다. 뭐 대충 이런 분위기로 결정을 지었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2, 3년째. 트럼프가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그건 다 본인의 전술 전략이라니까요. 핵심적인 부분 안 바뀌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전자권 부분이 남북관계, 북미 종전선을 가기 위해서 그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진핑과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중국 얘기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중국 배 피격 당한 사실이 이제 공개되면서 거기도 피격인지 뭐라고 할까 자해인지 첩보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내란 전에 내란을 코앞에 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지금 일본의 입장이 정확하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뚜렷해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뜬금없이 9월 6일 날, 그러니까 이 무렵이겠죠. 기시다가 퇴임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날라와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게 저는 그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무마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다른 단계로의 이전이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게 일본의 이해에 크게 저해된다고 본 거예요. 한국의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중국 전선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본이 많은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고 심하게 이야기해서는 우리를 똘마니로 쓰려고 했어요. 우리 군사력이 훨씬 강하죠. 일본 자위대보다. 싸움 준비를 우리가 수십 년간 해왔는데 그것을 중국용 방패막이로 쓰고 찝쩍거릴 때 결국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쓰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원래 또 생각이었고 정 안 되면 북한까지 찝쩍거려서 한국의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킨다.
그럼 우리는 살아난다. 윤석열이 말을 잘 듣는다. 윤석열이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 왜? 그 전에 한국 대통령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리고 다음 타자가 누가 올라올지도 보이잖아요, 지금. 거기서 미국이 마지막에 발을 뺀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엄청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날라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고, 저는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조금 더. 완전히 놀아놨어요, 걔는. 자, 기시다가 한 말. 그때 뭐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한다거나 둘이서 뭐 나눈 이야기가 보도가 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급하게 왔다 갔어요. 기시다와 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예. 기시다하고 윤석열은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뜬금없이.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던 한미일 군사동맹 계획이 없어졌다. 그럼 무산된 건데 우리 둘이라도 하자. 그래서는 그때 이걸 이렇게 해석했죠. 미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압박일 수도 있죠. 지금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한미일 군사동맹 이야기를. 그게 일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스스로가 지금 퇴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차후 흐름에 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G7을 대체하는 C5, 코어 5를 한다고 했을 때 일본이 이거 끼일 수 있을까? 장담하지 못해요. 독일에서 철군하는 미군이 과연 일본에서 철군할까? 요코하마에서? 혼슈 북단에서? 오키나와에서? 나갈까? 저는 안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믿는 세력은 한국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내란의 잔존 세력들. 그들도 같이 쓸려 나갈 것이니까. 그들과 일본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번에 요구는. 그래서 그때 이 기사가 양국 관계를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자. 우리 둘이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없더라도 이렇게 가자. 즉 북을 적대시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자. 그걸 한 방에 해결하려고 했던 게 윤석열의 내란이에요. 근데 군 내부를 심지어 군 내부를 포함해서 국민적 이미 그때 윤석열 지지도는 17%였고 미국의 그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 전 세계 21개국, 22개국 지도자 중에 꼴등이었어요. 국민들이 저항했고 멋지게 그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죠. 그래서 우리 내란 세력들만 폭삭 망한 게 아니고 일본도 폭삭 망한 겁니다. 그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어요. 확실히 다가이지는 수가 짧아요. 그녀는 단지 자민당의 정권을 계속 흔들렸잖아요. 크게 유지하기 위한 어떤 얼굴마담 역할 정도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하는 게 지금 들쭉날쭉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정부에서 누가 받아주겠느냐, 콧방귀라도 끼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요미우리 신문까지 거론하면서 사전에 사전에 분위기를 잡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내부 세력을 수석거린다. 얼마나 저질이에요, 이거. 그리고 그때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돼 있네요. 내년 양국관계 지난전 휴게 60년인데 한일관계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협의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 그가 말한 밝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 내란을 한 거잖아요. 그때 일본 자민당 자체가 궁지에 몰려 있었고 윤석열대로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다수 의석을 잃은 거잖아요. 그 뒤에 이어진 선거에서. 그래서 닦아있지는 땜빵을 지금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해서 중국이라는 적과 북한이라는 적을 과의 긴장 관계를 계속 강화시키면서 살아남고 버티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는 전쟁도 불사도 왜 일본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한국군이 하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공장으로 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놀아난 거예요, 윤석열. 우리나라 되게 위험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네. 이게 그들이 말하는 한일 관계 여러 어려운 문제 많이 남아있지요. 미국이 발을 뺐기 때문에.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협의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일본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우리 핵무장 한다는 이야기까지. 자, 그것은 미국한테 압박을 넣은 거예요. 강하게 저항한 거죠. 근데 한국에 이재명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도 꼬리를 내렸죠. 핵무장 이야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시바죠. 네. 그래서 심한 이시바는 금방 꼬리를 내렸어요.
예.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런 이제 이시바의 모습이 일본의 자민당의 지배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일본 정계 전체가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인지 아니면 되기 바로 직전이든지 플로리다로 아베의 미망인을 초청해서 아베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일본의 민주주의에는 미국 관심 없어요. 옛날 우리 박정희 때도 뭐 이승만 때도 우리 민주주의에 관심 없는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는 실로 관심이 있죠 지금. 그래서 아베파에 힘을 실어줘서 일본을 안정시킨다. 일본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 세력이 쿠데타를 통해서 민주세력을 억압하고 정권을 쟁취했을 때도 미국이 봐준 이유도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일본이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시바는 아닌 것 같다. 왜? 소수파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까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틈새를 노리고 계속 삐지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안 놔주는 겁니다. 예. 자, 그래 놓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윤석열이 양국 관계 군사동맹 진앙 가속화하고, 미국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새 수상도 한일 관계 유지 확실히. 이게 들어도 다른 이야기죠.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유화 정책으로 간다는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훤히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일기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북미 종전선이 다시 불을 붙겠구나. 그러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게 윤석열이에요. 인기도 없는데. 일본은 살짝 발을 빼면 되지만 윤은 당사자거든요. 그게 내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강한 발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군사동맹 진앙 가속화. 미국이 없이도 이걸 하겠다 이거죠. 중국이란 적. 뭐 중국 적으로 생각도 안 했어요, 윤석열은. 북한이라는 것은 과의 긴장관계를 지렛대로 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미국이 반하는 거예요, 100%. 이시바가 우리 핵무장 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나토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토 사무총장이 당시에 우리가 핵미사일 빌려줄게. 예, 그런 대결 국면이 있었어요. 예. 미국은 미국이 이렇게 예상했다는 거죠. 새 수상 이게 이시바죠. 한일 관계 유지를 확신한다. 기존 방식이 한일 관계인가요? 기존 방식이. 예. 다른 이야기예요. 그 내용 완전히. 자, 그 당시 기시다 바빴어요. 자, 우리한테 오고 그 다음 어디 갔느냐. 어디 간 게 아니라 유엔에서 몽골 대통령 만나요. 그러면서 방위 장비와 기술 이전 협정에 실질적 합의를 했다. 그때 몽골에서 북미 종전 선언이 있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바이든하고. 그전에는 하노이였고. 그래서 한국 쪽하고 관계 개선에 손을 많이 뻗쳤기 때문에 기시다가 가서 그 잘르러 간 거예요. 잘랐어요, 좀 여기서. 왜냐하면 말은 요래 해놓고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몽골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하다.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러면서 윤석열한테는 와서 수석거리고 몽골 대통령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다음 이어받는 이시바는 우리 핵무장한다. 미국이 우리를 안 지켜주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깨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네. 진짜적인 핵심적인 사안은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8월 29일 날 이게 가장 먼저예요. 예, 그 당시 설리반이죠. 국가안보 보좌관 바이든에 시진핑을 만납니다. 예, 크게 보도 안 됐어요. 예. 자, 양국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미중 관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게 핵심이 이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최고위급이거든요. 자, 이때 트럼프가 등장하기로 돼 있었고 대응이 기정사실화 됐었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미 뭐 전황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때 큰 대규모 작전 전환이 발생한 거예요. 이때 한미일 군사동맹도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기시다가 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여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의 내란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이 뒤에 이런 게 나오죠. 그 당시 RT 러시아 보도죠. 미국이 아시아 나토 제안을 거절했다. 여러 가지 계속 수석거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시기에 이시바가 국방장관이었고 핵무장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런 발언을 했죠. 연합방위 체계를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본인이 이때까지 하자고 해놓고 바이든이 기시다하고 윤석열을 그 캠프 데이비드에 불러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때 발 뺀 거예요.
그것은 좀 이제 슬리반하고 시진핑 미팅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틀에 투자해서 어찌 되는지 살펴보자. 데니엘 크리텐블링크. 아시아판 나토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익명의 미국 관료. 예. 그때 데니엘 크리텐블링크가 지금 국무부 차관 볼 거예요. 그때 우리 담당 아시아 담당. 그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전에 드렸던 말씀. 중국과에는 적대 관계가 아니고 협력과 경쟁을 통한 외교적 경쟁 관계가 될 거다. 그게 슬리반의 미팅 이후에 나온 이야기예요. 즉 한미일 동맹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시다가 움직인 것이고 그게 윤석열의 내란으로 발생한 거예요. 결국 나보고 죽으란 소리구나 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시다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나토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즉 아시아판 나토를 해야 된다. 여기 동맹국이 누구겠습니까? 한국이죠. 윤석열이 이야기한 거, 우리 두 나라는 미국이 없더라도 군사 동맹으로 전환돼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예, 계속 이야기하니까 계속 두드려 잡았죠, 미국이. 결국 내란까지 막지는 못했죠. 자, 그래서 계속 저항을 하니까 그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캠벨이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쪽 오른쪽 끝이 아마 한국 외교부 차관, 가운데가 일본 외교부 차관인가 그럴 거예요. 한국에서 미팅을 해요.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한미일 동맹이 아니다. 기존의 한미 동맹 그리고 미일 동맹 그대로 간다. 그때 우리도 핵무장 하기도 이야기한 거예요. 남한 핵무장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갑니다. 이러고 나서 한 달 보름 있다가 내란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때 이미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만들어서 선글라스 끼고 폼 다 잡았잖아요. 북한을 자극하는 이미 무인기 여러 개 날리고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긴장 고조를. 미국이 와서 자른 거예요. 실패했죠. 내란을 결국 발생시켰으니까. 이제 구도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군 수뇌부도 지금 미국에 대한 이야기 일절 안 나오는데 군 수뇌부가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은 것도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가 이미 쫙 전해졌어요. 상당 부분은. 그래서 내란에 동조한 별들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았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군 내부들이 많았다. 내부 인사들이.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예. 자, 그리고 이거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자, 중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다. 이란 전쟁 발발 후 처음이다. 5월 4일에 공격받은 것을 오늘 이야기를 했다. 예,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란에 공격을 받았는데 흔적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HMM 나무처럼. 자, 이거는 뭐냐? 첫 번째, 이란하고 중국하고 한 편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그거겠죠. 왜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한국도 폭탄 맞았잖아요. 그리고 맞은 거 아닌 것 같은 대로 까발렸죠. 거기다가 중국이 갑자기 올라탄 거예요. 즉,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북한과의 협상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무에 아무 폭발의 흔적이, 외부 공격의 흔적이 없는 사진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중국까지 덤으로 같이 붙는다. 여기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빠져 있어요. 전혀. 완전히. 자, 예. 그러면 이란 문제는 상당히 해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상됐던 부분이고, 그 외에 북한 이야기까지 등장할 수 있다. 내일 트럼프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아마 시진핑과의 이야기 중에, 그 중에 한국은 중요 플레이어다. 미국은 전쟁에 관여하고 있고, 한국과 이란은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피해를 봐서 할 말이 있는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유럽은 완전히 잊혀졌죠. 나토는 붕괴됐고 이미 붕괴된 건데 거기서 트럼프가 계속 잡음을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 자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는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시진핑과의 미팅 며칠 안 남았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 전자권 관련돼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제는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을 틀었으면 빨리 움직여야 돼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